36페이지의 멘틀 대류와 플룸 구조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틀 대류요. 멘틀은 대류를 합니다. 예. 상부 멘틀, 그러니까 연약권이 한 100에서 400km 정도 깊이요. 요 연약권이 대류를 해요. 연약권 대류하니까 그 위에 있는 판이, 암석권이 이동을 하게 되죠. 음, 뜨거운 물질은 가벼워져서 상승을 하고요. 차가워진 물질은 무거워져서 하강합니다. 네. 멘틀 대류 상승부가 해령이고요. 화산 지진 있고요. 천발 지진, 멘틀 대류 하강부에 해구가 있습니다. 뭐 화산도 터지고요. 천발, 중발, 신발 지진들이 발생을 합니다. 계속 같은 이야기죠. 예. 그 판의 이동이 멘틀 대류 때문에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가가 되네요. 판 이동의 원동력이 멘틀의 대류인데 여기 해령에서 판을 그렇죠. 밀어내는 힘도 있죠. 예.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도 있고 섭입하는 판이 이제 중력이 작용을 하니까 잡아당기는 힘도 있을 것입니다. 예, 요쪽인 거죠. 얘네들이 자기네들 무게 때문에 요 판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도 있을 거예요.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도 있을 거고요. 섭입대의 분포와 판의 이동 속력입니다. 섭입대가 있는 판이 없는 판보다 속력이 빠릅니다. 그리고 섭입대 면적이 넓을수록 판의 이동 속력이 빠르고요. 네, 그렇죠. 네, 뭐 어찌 보면 당연할 것 같은 이야기인데요. 자, 그런데 이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멘틀 대류 때문에 판 구조론을 설명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경계에서 일어난 지각 변동 괜찮아요. 예, 판 경계에서. 그런데 경계가 아니면 판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열점 같은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하와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플룸 구조론이 나옵니다. 플룸은 뭐냐면 기둥 같은 거예요. 기둥. 예, 뜨거운 플룸하고 차가운 플룸이 있습니다. 여기 플룸 구조론 그냥 같이 읽어볼까요? 멘틀 내부에서 온도 차이로 인한 밀도 변화 때문에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플룸이 발생해서 지구 내부의 변동이 일어난다. 지구 내부의 대규모 수직 운동. 네. 플룸. 지각과 멘틀 최하부. 멘틀 최하부면 여기 외액의 경계면이죠. 외액과 멘틀의 경계면. 지각과 멘틀 최하부 사이에서 기둥 모양으로 하강하거나 상승하는 물질, 그리고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네, 뭐 기둥들이 올라온다는 얘기군요. 차가운 플룸, 지각에서 멘틀 하부로 향하는 저온의 열기둥입니다. 이렇게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뜨거운 플룸은 이렇게 멘틀과 외액의 경계에서 지각까지 올라오는 거. 거기에서 이렇게 좀 갈라져서 올라오는 것도 있네요. 네. 여기도 차가운 플룸이 있고요. 자, 지구 내부의 플룸 운동인데요. 아시아 지역에 거대한 플룸 하강류가 있대요. 아, 아시아 지역에 거대한 플룸 하강류가 있고, 네. 그리고 남태평양과 아프리카 등의 두세 개의 거대한 플룸 상승류가 있습니다. 예, 남태평양과 아프리카에 거대한 플룸 상승류가 있고요. 멘틀 전판에 걸친 운동이 일어나고 있군요. 자, 차가운 플룸하고요. 뜨거운 플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수렴형 경계에서 섭입된 판의 물질이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경계부에 쌓여 있다가 밀도가 커지면 가라앉아, 섭입된 판이 가라앉아서 차가운 플룸이 되네요. 그렇게 이렇게, 어, 가라앉다가요, 그 멘틀과 외액의 경계면에서 뜨겁거든요. 뜨거워요. 뜨거우면 이제 다시 올라옵니다. 뜨거운 플룸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런 플룸 구조 어떻게 조사할 거냐? 지진파 촬영해가지고 조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요 차가운 플룸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고 밀도가 커요. 그래서 지진파의 전달 속도가 빠르고요. 뜨거운 플룸에서는 온도가 높고 밀도가 작으니까 지진파 전달 속도가 느립니다. 밀도가 크고 꽉 뭉쳐져 있어야 소리도 밀도가 큰 곳에서
전달이 잘 되거든요. 지진파 역시 그러합니다. 차가운 플룸에서 밀도가 크니까 지진파가 전달이 빠르게 돼요. 그리고 열점입니다.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다가요, 지표면과 만나면 거기서 이제 마그마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화산섬이 열지어져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판이 이동을 하니까요. 판이 이동을 해도 열점의 위치는 그대로입니다. 뭐 화산섬 만들거나 해산 만들거나, 해산인데 바다 수면 위로 올라오면 화산섬 되는 거죠. 이 열점이요, 와, 수십여 개 있다네요. 수십여 개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 열점에서 생성된 화산섬으로 판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빠르기로 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요 나이하고요, 열점을 주고 판이 어떻게 이동했느냐 주거든요. 조금 이따 이야기할 텐데 180도 회전을 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네, 넘어가죠. 예, 그래서 이제 판의 경계뿐만 아니라 판의 내부에서의 지각 변동도 설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뭐 별건 없죠. 그냥 네, 플룸 하나 추가됐네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과 멘틀 상하부 깊이에 따른 온도 차이에 의해 연약권에서 일하는 대류. 뭐 멘틀 대류요. 예, 멘틀 대류. 그리고 판 이동의 원동력은 멘틀 대류하고 어디에서 판을 밀어내죠? 해령에서 밀어내죠.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 그리고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 등이 있습니다. 멘틀 내부에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플룸이 발생해서 지구 내부의 변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판 구조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플룸 구조론이 추가가 됩니다. 지각에서 멘틀 하부로 향하는 저온의 열기둥은 차가운 플룸이라고 하고 있고요. 같은 깊이에서 주변 멘틀 물질보다 밀도가 크죠. 밀도가 크니까 지진파의 크고 지진파의 전달 속도가 빠릅니다. 그럼 얘는 뜨거운 플룸이겠죠. 멘틀과 매액의 경계에서 지각으로 올라오는 고온의 열기둥이고요. 같은 깊이에서 주변 멘틀 물질보다 밀도가 작고 지진파 전달 속도가 느립니다. 뜨거운 플룸이 상승해서요,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 아래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곳을 열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열점에서 생성된 화산섬은 판의 이동 방향으로 배열이 되죠. 네. 열점에서 멀어질수록 화산섬 나이는 많아요. 오래된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1번입니다. 멘틀 대류 OX 퀴즈인데요. 연약권은 고체 상태입니다. 멘틀은 고체예요. 멘틀은 고체 상태.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판이 갈라지면서 해령이 생성됩니다. 판 이동의 원동력에는 멘틀 대류밖에 없었죠. 중학교 때는. 근데 고등학교 때는 플룸 구조론이 추가가 됩니다. 섭입대에서 침강하는 판이 기존의 판을 밀어내는, 아니죠. 침강하는 판이 기존 판을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고요. 섭입대가 있는 판은 섭입대가 없는 판보다 이동 속력이 빠릅니다. XO, XXO. 2번입니다. 판을 이동시키는 힘을 나타낸 건데요. A, B에 해당하는 힘을 쓰래요. A는 밀어내는 거죠.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이고요.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 B는요. B는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 3번입니다. 플룸 구조론을 모식적으로 나타냈습니다. AB에서 생성되는 플룸, A는 이제 뜨거운 플룸, B는 이렇게 돼 있어요. 화살표가 차가운 플룸, 뜨거운 플룸, 차가운 플룸이고요. 4번입니다. 플룸 구조론에 대한 설명,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나왔군요. 판이 섭입하는 경계 아래 섭입하면 차가운 플룸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 지하에는 거대한 플룸 하강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아시아에 플룸 하강류가 있대요. 아프리카 지역 지하에는 뜨겁죠. 뜨거워요. 아프리카 뭔가 뜨거울 것 같아요. 플룸 상승류가 있고요. 플룸 구조로는 지구 내부의 대규모 위아래가 수직 운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판 내부의 대규모 화산 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건 내부면, 외부면, 그러니까 판 경계면 멘틀 대류거든요. 근데 판 내부면
플룸 구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진파 단층 촬영을 했는데요. 지구 내부에서 주변보다 지진파 전달 속도가 느린 곳은 좀 밀도가 작은 것, 위로 뜨는 것, 그러니까 뜨거운 플룸입니다. 이고요. 6번입니다. 그림은 열점에서 생성된 하와이 열도를 나타낸 건데요. 열점의 위치, 지금 판이 이렇게 왼쪽 위로 가고 있거든요. 열점은 여기 있죠. 이거 열점 위치 A, B, C, D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위에는 이제 섬인 것 같고요. 열점은 A, 마그마 생성된 곳이니까 B, D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건 제일 멀리 떨어진 D가 되겠고요. 현재 화산 활동은 열점 위에 있는 하와이 섬 B가 되겠죠. A, D, B고요. 아이고, 대표 자료 분석입니다. 네, 플룸 구조를 나타냈습니다. 남태평양에서 형성되는 플룸의 종류. 아프리카 뜨거워 보여요. 그리고 남태평양도 뭔가 하와이, 타히티 더울 것 같습니다. 이 뜨거운 곳들의 뜨거운 플룸. 그리고 차가운 플룸은요, 해양판이 섭입되어 만들어진 차갑고 밀도가 큰 물질이 안쪽으로 지구 중심 쪽으로 외핵이라고 할까요? 외핵의 경계까지 외핵의 경계 쪽으로 멘틀과 외핵의 경계 그냥 외핵이라고 하죠. 예, 지구 중심 쪽으로 외핵 쪽으로 가라앉으면서 형성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플룸 상승류가 형성되는 지구 내부의 위치는 그 외핵 표면이요. 그러니까 멘틀과 외핵의 경계 거기에서 이제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플룸 상승류, 플룸 하강류는 일반적으로 상부 멘틀 내에서 아니 멘틀 전체에서 일어납니다. 지각과 외핵 사이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해양판은 섭입대를 따라 침강해서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 축적되었다가 내핵까지 도달하는 것이 아니죠. 예. 외핵의 표면까지 그 지각 그러니까 상부 멘틀이 축적이 되었다가 외핵의 경계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진파의 전달 속도는 플룸 상승류가 있는 뜨거운 플룸 지역보다 플룸 하강류가 있는 차가운 플룸에서 밀도가 크니까 지진파 전달 속도가 더 빠릅니다. 열점은 그렇죠. 플룸 상승류에서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일본 아래에는 열점이 존재할 확률이 낮습니다. 그 일본은 판의 경계예요. 예. 수렴형 경계 XXOOX이고요. 자, 대표 자료 2번 문제도 좀 보도록 하죠. 가에서 여기죠. 하와이 섬에서 멀어질수록 열도를 이루는 섬의 나이는 오래됐습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가 제일 옛날에 만들어진 거고요. ABC 중 최근이요. 최근. 하와이는 최근에 만들어진 화산섬입니다. C가 되겠고요. 엠페러와 해산 열도 여긴가 봐요. 그리고 하와이 열도 여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배열 방향이 달라졌는가? 뭐 판의 열점은 그대로 있어요. 판의 이동 방향이 달라졌어죠. 4천만 년 전, 5천만 년 전 이때쯤 판의 이동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하와이 섬은 아니요, 열점에 있습니다. 판의 경계가 아니고 열점에 있고요. 하와이 섬은 플룸 상승류가 있는 곳이죠. 태평양판의 이동 방향은 D에서 B로 최근에는 지금 이 하와이 열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요 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요즘에서 옛날 쪽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요게 옛날에 B가 되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가야죠. 옛날부터 B,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고요. 요런 거는 좀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일단 이제 점을 하나 찍으세요. 이걸 가지고 180도 회전을 시켜 주시면 돼요. 180도 회전을 시키면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서 옛날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옛날이죠. 옛날에서 최근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맨 처음에 제일 옛날에
제일 옛날에 이렇게 가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간 거예요. 예. 최근에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점 하나 찍으시고 컴퓨터에서 뭐 도형 옮기듯이 180도 회전을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B로 가다가요. 처음에 옛날에 B로 가다가 최근에는 D로 가고 있습니다. 예, B로 가다가 D로 가다가 운적절하지 않다. 점 하나 찍어서 180도 회전한다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요. 그 하와이 열도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여기겠죠. 어, 남동쪽, 북서쪽이 아니라 남동쪽이고요. 그리고 열점은 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열점은 그대로입니다. 열점은 그대로인데 판 이동을 하는 거죠. 하와이 열도의 분포로부터 판의 평균 이동 속도, 그렇죠. 어, 속도는 시간하고 변이가 있으면 되죠. 예, 구할 수 있습니다. XO, XXXO 되겠고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내신 만점 문제 해보도록 하죠.